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근 강사입니다. 이 영상은 엑셀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엑셀 기초를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엑셀의 메뉴와 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열게 되면은 위쪽에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파일 메뉴부터 보기 메뉴까지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메뉴는 홈 메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홈 메뉴에서 모든 작업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를 만들 때, 정렬을 할 때, 병합을 할 때, 표시 형식까지 홈 메뉴에 거의 다 있습니다. 또 다른 메뉴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누르시면 되고요. 메뉴를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도구들이 변하게 되죠. 그 메뉴를 선택하실 때는 한 번만 누르시고요. 이 메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도구들이 숨게 돼요. 도구들이 숨게 되면은 도구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는 다시 메뉴를 더블 클릭해 주셔서 도구를 살려주시면 됩니다. 메뉴 맨 앞쪽에 보시면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작업하는 화면이 사라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끄시면 저장이 안 되겠죠.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 꺼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작업 화면으로 돌아오실 때는 ESC 버튼을 누르시거나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파일 메뉴는 저장을 하거나 인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메뉴이고, 이 파일 메뉴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 그 위에 계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계정을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엑셀 버전이 2016인지 2021인지 아니면 오피스 365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이는 것들이 이제 화면인데 화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엑셀은 열게 되면 아주 커다란 표, 아주 커다란 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왼쪽에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들을 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쪽에 A, B, C, D, E, F 이 영어들을 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 칸,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를 때 이제 1행, 2행, 3행 A열, B열, C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셀들이 모여있는 아주 커다란 표를 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트. 그리고 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 시트의 이름을 시트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트명을 변경을 할 때는 그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수정 입력을 하신 후 엔터를 쳐주시면은 시트명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시트를 새로 또 만들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에 이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되고요. 시트를 복제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시트 이름을 오른쪽으로 살짝만,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살짝만 움직여 주시면 시트가 이렇게 복제가 되죠. 한 번 더 복제해 보겠습니다. 복제가 되고 시트가 이제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시트를 삭제하시면 되는데, 시트 삭제는 한 번 삭제하시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시트는 바로 오른쪽 누르시고요.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시트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하시면 메시지가 떠요. 이 시트는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삭제 누르면은 삭제가 되겠죠. 두 번째 복사한 것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이렇게 삭제된 시트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잘못된 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있지만 시트는 한번 삭제하시면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스크롤을 위로 올리시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과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당기시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엑셀에서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이제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아래쪽으로 아래쪽 셀로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입력하시고 엔터만 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한 줄씩 한 줄씩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 때는
입력을 하시고 키보드의 탭 키나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옆으로 바로바로 이동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엑셀에서는 이제 두 줄이죠.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입력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한 줄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줄 입력하실 때는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를 쓰셔야 돼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 줄이 생성이 돼서 두 번째 줄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두 줄 이상 입력하실 때는 꼭 Alt,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키보드에 없는 이런 기호들 입력하실 때는 미음 누른 상태에서 미음 누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꾹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한영키가 돼 있으면은 A가 나오죠.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바꿔주시고 미음 한번 입력 한자 버튼을 누릅니다. 미음 한자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뭐 당구장 표시라고 하는 이런 표시도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엑셀에서 날짜를 입력을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날짜, 문자, 숫자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연도 두 자리만, 네 자리 다 하지 마시고요. 연도 두 자리 빼기 월은 앞에 0은 생략입니다. 월 빼기 1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샘플에 보이는 것처럼 연도가 알아서 네 자리로 맞춰지고요. 월은 두 자리, 일도 두 자리로 맞춰져요. 그래서 날짜 입력하실 때 연도 네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이렇게 다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도는 두 자리만, 월은 입력하시고 일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근데 날짜가 입력해야 될 날짜가 많고 날짜가 전부 현재 연도 2023년도죠. 내년이면 2024년도가 되겠지만 현재 연도일 때는 23이라고 하는 연도를 생략을 하시고 월과 빼기 1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표시 형식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랑 여기랑 표시되는 형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입력을 하고 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2023년 9월 1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입력을 하고 나서 홈 메뉴에 표시 형식이라는 곳에 보시면 아마도 사용자 지정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용자 지정에 옆에 삼각형 누르시고요. 간단한 날짜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날짜가 입력도 간단하고 표시도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대로 표현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날짜를 입력하실 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는 입력하실 때 숫자 뒤, 보통 단위 기호라고 하죠. 명, 개, 원 이런 단위 기호를 한글 또는 영어로 붙이게 되면은 항상 문자 데이터가 됩니다. 이 문자 데이터의 문제는 나중에 합계, 뭐 평균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날짜 입력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입력할 때 10이라고만 입력하시면 숫자지만 뒤에 명 또는 개, 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붙이고 엔터를 치시면 문자가 되어서 계산이 안 됩니다. 날짜도 연도하고 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문자가 되어서 나중에 날짜 필터라든지 날짜 계산이 안 돼요. 자, 숫자는 이제 입력하실 때 쉼표, 원 단위 이런 거는 다 생략하시면 되고요. 소수점은 찍어 주셔야 돼요. 숫자는 입력하고 나서 홈 메뉴에 있는 이 표시 형식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표시 형식에는 쉼표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1000 단위마다 쉼표가 붙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원 기호를 붙이고 싶으시면은 쉼표 왼쪽 메뉴 동전이랑 지폐 있죠. 이 그림들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에 원 표시가 붙고요. 다시 쉼표를 누르시면은 원은 사라지죠. 원 표시를 사용하실 때는 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누르시면은 뭐 한국어, 영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하실 때는 소수점 자릿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표시를 쓰고 싶으시면은 그림을 도구에 있는 그림을 눌러주시면
바로 표시가 되니까 굳이 삼각형 누르시고 한국어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 표시를 했는데 내가 이 원 표시를 없애고 싶어요 하시면 쉼표를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숫자에도 제가 쉼표를 표시해 볼 건데 이거는 1000 단위는 아니지만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쉼표를 써볼게요. 쉼표를 쓰게 되면은 숫자는 소수점 자릿수 모두 생략이 됩니다. 반올림이 되면서 생략이 되고요. 소수점 자릿수는 표현하기 위해서 쉼표 오른쪽 두 개 있죠.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주는 하나, 둘 기능과 줄여주는 기능. 이걸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을 때,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소수점이 안 보인다 또는 조금 더 많이 보인다 하시면 소수점 자릿수를 안 보이면 늘리고 더 많이 보이면 줄여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숫자 마지막 백분율을 입력을 하실 때는 백분율은 뭐 퍼센트 그대로 붙이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숫자를 먼저 입력하지 마시고요. 위쪽에 있는 퍼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백분율 이거를 먼저 클릭 눌러주시고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까지 늘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분율은 소수점 자릿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백분율 한번, 소수점 자릿수 늘림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거나 뭐 탭을 누르거나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백분율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의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채우기 기능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순번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요. 순번을 만들 때는 1, 2, 3, 4 이런 거죠. 숫자를 두 개를 적어주세요. 1과 2를 적어주시고 1, 2를 같이 선택을 해요. 셀을 선택을 하셔서 선택한 영역의 오른쪽 아래 보면은 녹색 점이, 제가 확대해서 볼까요? 녹색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녹색 점을 마우스 딱 녹색 점 위에 마우스 올리시면은 검정색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고요. 이 점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쭉 끌어당기시면은 숫자가 하나하나씩 증가되는 순번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1과 2를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시고 그 1, 2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걸 채우기라고 하거든요. 채우기 핸들. 채우기 점을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1만 입력해서도 채울 수가 있는데 1만 입력을 했죠. 그 상태에서 이 채우기 점을 잡고 그냥 쭉 아래쪽으로 끌어당기시면은 채워집니다. 채워지지만 전부 같은 숫자로 채워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채우고 나면은 오른쪽 밑에 옵션 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옵션을 누르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시면 숫자는 또 1로 1, 2, 3, 4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옆에 제가 1월도 한번 채워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채울 때 계속 제가 점을 잡고 드래그만 했는데 채우기를 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 채우기 점을 자동 채우기라고 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따닥 이렇게 하시면 좌측에 입력된 길이만큼, 데이터 길이만큼 데이터가 채워지죠. 월은 이제 1월만 해서 채워도 1월, 2월, 3월 이렇게 됩니다.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도 선택을 해서 채워주시면 더블 클릭 하루씩 바뀌는 데이터가 되는데요. 제가 날짜를 두 개를 했어요. 날짜를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채우는 거죠. 채울 때 여기 채우기 점을 또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하시면 이 두 개의 간격이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씩 변하는 데이터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셀에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나만 입력하시고 똑같이 채우기를 더블 클릭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를 활용하시면 데이터를 조금 더 빨리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좀 더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표의 형태죠. 테두리라든지 색상을 한번 넣어 볼 건데 병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위쪽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셀 병합을 할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실 때는 제목을 먼저 쓰고 병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표 형태죠. 이런 데이터를 먼저 다 입력을 하시고 표를 다 만든 다음에 제목을 나중에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밑에 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표 사이는 꼭 한 줄 이상, 이렇게 한 줄 정도는 띄워 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필터하거나 또는 계산하거나 또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표와 제목은 띄워 주세요. 테두리 넣을 부분을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테두리를 넣을 때는 홈 메뉴 글꼴 안에 보면은 테두리 넣는 곳이 있습니다. 테두리 모양 누르시고요. 테두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모든 테두리예요. 모든 테두리 한번,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르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이거는 오른쪽 표어처럼 바깥쪽 부분만 두껍게 하는 거죠. 두 가지 메뉴를, 두 가지 모양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이 되어 있으면 사실 굵은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바깥쪽을 탁 찍어 볼게요. 굵게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처럼 이제 병합을 해볼게요. 셀을 합치는 기능입니다. 엑셀은 셀을 합칠 수는 있지만 셀을 나누는 기능은 없어요. 합쳐볼게요. 구분 두 칸, 합칠 셀 두 칸 선택하시고 엑셀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를 써주시면 돼요. 누르시면 합쳐지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병합된 게 풀리게 되는 거죠. 병합. 그리고 상담 요 세 칸도 병합. 교육 강좌 세 칸도 선택해서 병합. 따로따로 병합을 할 수가 있죠. 제목도 병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병합. 내가 병합을 했는데 병합을 모르고 내 칸을 잘못했어. 그러면 다시 병합을 푸시고 또 선택해서 병합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 볼까요? 색상은 위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색이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 부분이죠. 위쪽과 왼쪽 부분의 색이 동일하기 때문에 위쪽과 왼쪽의 셀을 같이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구분, 수료, 인원까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선택, 추가를 할 때는 선택 영역 추가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1월부터 선택하고 위를 하셔도 되고요. 위쪽부터 선택하시고 왼쪽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해서 채우기, 테두리 오른쪽에 있는 곳이 채우기라고 하는 거고요. 셀 색상을 변경할 때 씁니다. 누르시고 변경하고 싶은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조금 진한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다른 색으로도 변경이 되죠. 아래쪽도 선택을 하고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거 있죠? 1월부터 6월까지 만드는 거는 채우기 기능 쓰시면 되니까 채우기 점을 눌러서 아래쪽까지 드래그 해주시면은 채워주시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제목의 글자 크기와 글자 색상도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의 색상은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이게 채우기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기본색인데 가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글꼴색이에요. 여기 옆에 삼각형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글자를 조금 더 굵게 만들고 싶으면 글꼴 속성 중에서 맨 첫 번째 가를 누르시면은 글자가 조금 더 굵게 됩니다. 제목에 굵게 하는 속성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위쪽에 숫자에 있습니다. 숫자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옆에 있는 큰가 작은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큰가를 누르면 글자는 커지고 작은가를 누르면 작아진다. 이렇게 글꼴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표의 열의 너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열의 너비는 가로 크기, 만약에 B열의 열 너비만 좀 좁히고 싶으면
열의 너비는 요 표와 표 사이에서는 조정이 안 되고 열과 열 사이에서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 두고 좌측 줄이고 우측 느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열너비를 여러 개의 열너비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C열부터 H열까지 열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열은 이제 하나만 조정하시면 되니까 열과 열 사이에서 열너비를 하나만 넓히시거나 좁혀주시면 이렇게 열너비가 한 번에 조정이 다 됩니다. 행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행도 여러분들이 하나만 조정하겠다 그러면 행과 행 사이에서 높이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행을 동시에 조정해야 된다면 그 행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역시 하나의 행만 늘리거나 줄여주시면 행 높이도 같이 조정이 됩니다. 제목과 지금 표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 사이를 좀 줄여보시면 행 높이 조절하면 되겠죠? 늘려보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표에 이제 테두리 넣고 병합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목과 제목과 표 사이는 띄우라고 했는데 제목과 표 사이가 붙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띄워주시느냐? 1번이 제목이고 1번 행이 제목이고 2번 행부터 이제 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2번 행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단축키를 쓸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를 누르시면은 한 행이 삽입이 되거든요. 행과 행 사이가 제목과 행 사이, 제목과 표 사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삭제하실 때는 컨트롤 빼기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단축키가 힘드시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누르시고 삽입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과 표 사이는 꼭 한 줄 이상 띄워 주시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표를 만들 때는 테두리 넣는 거, 병합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꽤 자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작업들은 맨 위쪽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좀 더 빨리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기능을 위쪽에 추가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기능 위에 도구 위에 마우스 올리시고 누르면 안 돼요.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그리고 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추가가 되죠. 만약에 추가가 됐으면 다시 오른쪽 누르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라는 메뉴가 비활성화 되는 거죠. 테두리도 해볼게요. 테두리도 클릭 모든 테두리도 찾았으니까 모든 테두리도 마우스 오른쪽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한 번 더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왼쪽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누르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놓으시면 내가 필요한 곳에 병합을 해야 될 때 눌러주시고요. 테두리를 넣어야 될 때 눌러주시면 아주 빠르게 테두리와 병합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택해서 테두리 바깥쪽 굵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엑셀 이제 표에서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필터,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서 볼 수 있는 필터 기능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표를 만드실 때 제가 한 것처럼 제목하고 표 사이는 한 줄 이상 띄워 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붙어져 있는 경우는 정렬 또는 필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표 줄에 오셔가지고 행에 오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더하기 누르셔가지고 한 줄을 삽입해서 띄워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정렬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번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시군구라는 데이터 가지고 이거를 가나다 순서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렬하실 때는 그 정렬할 항목을 다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목 셀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목 셀 선택하시고 홈 메뉴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 누르시고요.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오름차순 정렬은 글자일 때는 한글일 때는 가나다, 영어는 ABC 순서로 정렬이 되고요.
내림차순일 때는 오름차순의 반대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하면은 강서구부터 해운대구까지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해운대구부터 강서구까지 정렬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에 대해서 한번 정렬해 볼 건데, 이건 다 숫자잖아요. 숫자일 때는 오름차순으로 하시면 작은 숫자가 위로,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큰 숫자가 위로 가는 정렬이 돼요. 네, 그래서 숫자일 때는 오름, 작은 숫자가 위로, 내림, 큰 숫자가 위로, 이렇게 해서 정렬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순번도 보시면 다 바뀌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나중에 정렬을 했다가 원래 데이터로 돌려서 보고 싶다. 그러면 순번 셀, 제목 셀에서 오름 차순으로 1, 2, 3선, 1, 2, 3, 4순이니까 오름 차순 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필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데이터의 이제 필터 기능은 표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정렬 및 필터에서 필터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이 제목 셀에 이렇게 버튼이 생성이 돼요. 이거 이제 필터라고 합니다. 다시 필터를 눌러주시면 필터는 해제가 됩니다. 이거를 단축키로 하시면 표 안에서 굳이 다 선택을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표 안에서 컨트롤 시프트 L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L 누르시면은 바로 필터가 적용, 다시 컨트롤 시프트 L 이렇게 필터가 해제가 되죠. 필터를 한번 다시 적용을 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터는 이제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걸러낼 때 사용하는 건데, 이 필터 버튼 누르면 정렬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정렬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색 기준으로 색상이 따로 들어있을 때는 색 기준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번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 중에서 국공립 있잖아요. 그럼 국공립 데이터 중에서 클릭, 저는 이제 숫자 필터를 이용해서 한 20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숫자 필터에서 이상, 크거나 같음, 초가, 보다 큼 이런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음 2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하시면 20 이상인 국공립 자료 2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국공립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터 항목, 필터에 따른 표시가 뜨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저는 이제 가정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40개, 50개 할까요? 가정에서 50개 이상인 데이터만 또 추출하고 싶으시면은 가정 필터에서 숫자 필터를 하시고 역시 크거나 같은 5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조건이 두 개가 되죠. 국공립에 20 이상, 가정에 50 이상인 데이터, 해운대구, 기장군 이 두 가지 데이터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데이터들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숨게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살릴 때는 필터 했던 항목에서 클릭, 필터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 해제, 다시 필터, 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모두 선택을 푸시고 특정 구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필터를 또 해볼까요? 민간에서 제가 30개 이상만 30개 이상을 또 찾아볼게요. 그리고 협동에서 두 개인 것만, 이건 제 자료가 몇 개 없으니까 두 개인 것만 찾아보면은 동래구 하나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필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럼 필터 해제하실 때 해제 세 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단순히 컨트롤 시프트 L 또는 필터를 다시 해제해 버리시면 돼요. 해제해 버리시면은 원 데이터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필터를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제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는 그 홈 메뉴 오른쪽 조금 전에 했던 저희가 정렬과 필터 바로 왼쪽에 보시면 자동 합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 합계를 써볼 건데 자동 합계는 계산이 데이터의 오른쪽 방향 그리고 아래쪽 방향일 때만 제대로 작동을 해요. 위쪽의 표는 합계를 계산할 영역이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데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합계가 위쪽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합계를 오른쪽 아래쪽에 계산할 때랑 위쪽 왼쪽에 계산할 때랑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과 아래쪽에 있을 때는 데이터부터 계산할 데이터부터 합계를 계산할 셀까지 선택을 한 번에 다 하시고요. 자동 합계만 눌러주시면 끝나요. 클릭 이렇게. 밑에 내볼게요. 방문 첫 번째 숫자에서부터 이거를 요까지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하시는 거죠. 전체 한 번에 선택을 다 하셔가지고 자동 합계만 눌러주시면 끝. 간단하죠. 자, 그런데 위쪽이나 왼쪽에 합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합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위쪽부터 할까요? 위쪽에는 계산을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합계를 계산할 첫 번째 셀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자동 합계를 먼저 누릅니다. 자동 합계를 누르시면은 엑셀이 자동으로 데이터 주위에 있는 범위를 인식을 하는데 이 범위가 거의 안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무시하시고 안 지워도 됩니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범위를 새로 지정하시는데 자, 범위는 지금 제가 여기서 밑에까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는 위에서 밑으로 선택이 좀 힘든 상황에서는 아래쪽에서 위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선택하는 범위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옆에도 같은 방법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를 계산하고 그 계산한 셀을 선택을 하셔서 채우기 있었죠. 이 채우기 점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기시면은 나머지 계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쪽하고 왼쪽에 합계를 계산해야 될 때는 한 번에 선택해서 계산이 안 되고요. 한 개의 셀에만 계산하셔가지고 채우는 방식을 쓰셔야 돼요. 왼쪽에 대볼게요. 왼쪽에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었다면 되죠. 왼쪽에 선택하시고 자동 합계를 누르겠습니다. 범위는 당연히 틀릴 거고요. 이 범위를 왼쪽에 있는 국공립부터 직장까지 선택을 하시거나 반대로 직장에서부터 국공립 요 데이터까지 선택을 하시거나 선택하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범위만 맞으면 되니까 선택해서 엔터 계산되죠? 요거를 이제 채우기 이거는 밑으로 하는 거니까요. 채우기 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쪽까지 채워지는 계산이 되는 거죠. 자동 합계는 이 합계를 계산하실 때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한 번에 선택해서 계산하시고 왼쪽이나 위쪽에 있을 때는 하나의 셀에 계산하시고 채우는 방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인쇄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시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인쇄를 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가장 기본 인쇄 설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서 인쇄라는 화면으로 들어가요. 그럼 오른쪽에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여주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1/2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숫자가 전체 쪽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쇄수. 그러니까 이 표는 2장으로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잘려서. 그죠? 이걸 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이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가 세로가 길지 않고 가로가 길다 그러면 얘를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고요. 표가 세로가 길다면 당연히 세로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세로로 하든 가로로 하든 전부 다 2장으로 잘립니다. 방향 그대로 두고요. 네, 그리고 한 장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맨 아래쪽에 현재 설정된 용지를 선택을 해서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는 한 장으로 딱 맞춰지는데,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를 하면은 축소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화면상에서는 테두리가 살짝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인쇄하면 제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쇄를 하시면 되고요. 종이 방향도 바꿔볼까요? 가로 방향을 하더라도 한 장으로 다 인쇄가 되죠. 하지만 표는 약간 더 왼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표를 중앙에다가 배치를 할 때는 맨 아래쪽에, 왼쪽 제일 아래쪽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글자 누르시고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 창 뜨시면 여백 해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가로 세로 다 체크하시면 확인, 정중앙에 배치가 되고요. 세로 방향으로 해볼까요? 표는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데, 종이 방향을 세로로 했을 때 표가 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가로는 하되 세로를 풀어줍니다. 가로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만 정렬을 하시고 가운데로, 위에는 정렬 안 하시고, 확인하시면 표가 위쪽으로 붙는 형태로 인쇄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오실 때는 위쪽 화살표나 ESC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저는 표 하나만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인쇄할 표를 선택을 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한 범위만 인쇄할 수 있도록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메뉴가, 그러니까 인쇄 영역, 이 메뉴가 굉장히 자주 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뉴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해주시면은 좀 더 빨리 쓸 수가 있겠죠. 한번 추가해 볼까요? 누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게 추가하실 때 인쇄 영역 누르고 얘를 추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쇄 영역 메뉴 자체를 추가하는 거예요. 도구 자체를 누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시면 제일 끝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홈 메뉴에서 계속 쓰고 있잖아요. 홈 메뉴에 쓰고 있다가 이 부분만 인쇄하고 싶어요. 선택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파일에서 인쇄로 가면은 표 하나만 인쇄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시 ESC 취소. 밑에 것도 해볼까요? 아래쪽 표만 또 인쇄를 하고 싶다 선택하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놨으니까 여기서 인쇄 영역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 인쇄로 갔을 때 인쇄가 한 표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ESC. 그러면 표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한 장, 이거 한 장 이렇게 인쇄하고 싶으시면은 먼저 첫 번째 표를 선택을 하시고 인쇄 영역을 설정하시고요. 두 번째 인쇄할 부분을 선택하시고 인쇄 영역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아니라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인쇄 화면에 가시면 각각 한 장씩 표가 인쇄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에 인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